임미현의 아침 뉴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법관 탄핵 필요성을 밝힌 것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 권한이 있는 국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5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법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한미양국이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 실무국 회의를 오늘 개최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판사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법관의 탄핵 필요성을 밝힌 것은 우리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 의미와 파장을 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역사에서 어제는 정말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때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은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관련 의안이 법원 내부에서 발의됐고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됐고 결국 가결까지 됐는데 이게 모두 사상 최초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송승용 부장판사입니다.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기세입니다. 다만 판사 탄핵안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 침해와 위헌 소지를 이유로 이미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판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이를 헌법재판소로 넘기기 위한 정족수에는 조금 모자릅니다. 법관대표회의가 압도적 다수가 아닌 한 명 차이로 해당 결의문을 가결시킨 점도 추후 법원 내부 갈등에 불씨를 남겼습니다. CBS 뉴스 최철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5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어젯밤 11시 5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30개가 넘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실마리가 된 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검토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4년 9월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 판단받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란 말입니까? 조직적 차원에서 자행된 헌정 질서 교란 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러운 판결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속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통해 기계적인 형식 논리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법관윤리 강령 등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이듬해 2월 정기 인사에서는 수원지법에서 인천지법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6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에서 김 부장판사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인데 여기에는 김 부장판사 외에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는 글을 쓴 송모 부장판사와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출마해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김모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정 폭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을 포함시켜 인사불이익을 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한미양국이 북한 대응을 협의하는 워킹그룹, 즉 실무자 회의를 오늘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워싱턴에서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유엔 대북제재 그리고 남북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무급 회의를 통해서 한미 간 조율을 위한 모든 사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제재 면제의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의사 일정을 중단해 국회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여당 또한 정쟁을 예산심사와 맞바꿀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연말 국회의 강대강 대치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낮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 간 모임에서 자신들이 요구했던 고영세습 국정조사와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계속 민주당이 예산과 또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오후부터 각 상임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처리 시한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심사가 정쟁으로 중단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국정조사까지 보태진 야당의 요구를 어느 하나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생, 예산과 무관한 정치적 조건을 내세운 국회 보이콧이 과연 정당합니까? 20대 국회에서만 15번째인 국회 파행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두 거대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회 파행은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 숫자 배분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싸움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범야권의 수적 우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일정 중단과 졸속 예산 심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커 국회 정상화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017년 12월 김상권 전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폐기했다며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의 폐기를 주장한 사립유치원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국정조사 요구는 결국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며 시간만 끌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입니다. 사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또 이것을 비밀로 시간 끄겠다는 거고 한유총의 시간을 벌어주겠다 하는 이런 수법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한다면 국정조사를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노골적으로 한유총 비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하나 대표는 또 김상권 전 장관을 부르려면 교육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된다며 국정조사 요구는 대놓고 침대 축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의 조직적 반발로 학부모 불안만 커지는 지금 상황에선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의 조속한 통과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장기화될 법정 공방에 대응하면서 경기도정에 성과를 내겠다는 건데 일단 여론은 차갑습니다. 윤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1대 19.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해경군 김씨 논란에 대해 경찰과 자신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를 물어본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지사의 의도와는 달리 81%가 경찰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싸늘한 여론 속에 이 지사는 정치 공방이 아닌 일로 승부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습니다.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인지 성과를 통해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정치 공방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논리가 분명해요. 이재명 지사는. 잘 헤쳐나가서 살아나거나 아니면 의외로 폭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지사가 장기화될 법정 공방에 대응하며 어떤 도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 차기 대권으로 가는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열한 물밑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양국은 치열한 비난전 속에서도 무역 협상의 극적 타결 가능성을 남겨놨습니다. 베이징 김중호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별도의 회동을 갖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엊그제 끝난 에이펙 정상회담 분위기만 봐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펜스 미국 부통령은 시종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그 숫자의 2배 이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미국은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시 주석 역시 미국의 일방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보호주의, 일방주의를 답습하는 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겁니다. 결국 에이펙은 25년 만에 공동성명 도출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펙에서의 설정만 놓고 미중 정상회담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듯 중국은 미국과 물밑 협상 장소를 원래 예정했던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바꾸는 등 정상회담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보낸 협상 목록에서 4-5가지 큰 것이 빠져있다고 밝혀 중국이 제시하는 카드에 따라 협상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극우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에는 여성 노출 사진들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입니다. 검거 3,600여 명, 구속 133명. 경찰청은 오늘까지 펼친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 단속에서 이처럼 하루 평균 37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의 성과로 꼽는 건 단연 국내 최대 웹하드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회장의 구속과 그가 연루된 웹하드 카르텔을 규명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동영상은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 심지어 핵심 단속 대상이었던 위디스크 등에서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구 커뮤니티 일베에는 최근 자신의 여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 게시하는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특별 단속 이후에도 사이버 성폭력 분야의 수사 역량을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자가 구속된 웹하드 업체는 위디스크 등 3곳에 해당했는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입니다. 카르텔이 정말로 다 드러난 것이 맞는가, 제대로 적용돼서 처벌을 받아야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건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경찰은 각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청원이 제기된 일베 게시물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최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A소령과 B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최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IT 기업 악재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IT 기업 대장주 애플은 신형 아이폰의 생산 주문을 줄였다는 보도로 실적 악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로는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생산자 물가가 1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05.41로 전달보다 0.4% 내렸습니다. 이는 무, 배추, 시금치 등 농산물 가격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컬링지도자협회가 김경두 전 대한컬링 경기연맹 부회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컬링 여자대표팀 팀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컬링지도자협회는 성명서에서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의 제왕적 운영은 우리 협회 모든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역사 또한 모두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가 그동안 자국인들과 같이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한 비유럽 국가 유학생들에게 내년 3월부터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가량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국립대에서 유학하는 비유럽 학생들은 지금보다 최대 15배가량의 등록금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참가 인원은 필수 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조합원 500여 명으로 서울대병원 전체 직원의 약 7%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홍 기자의 쏘 왓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성바이오의 회계 조작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금융당국이 결국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삼성바이오가 회계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겁니다. 고의로. 네, 자회사의 지위를 자신들 맘대로 회계 처리해서 4년 연속 적자를 냈던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로 인해서 우량 기업을 만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so what? 이게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직접적으로는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이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결론이 난 직후 손해를 봤거나 계속 가지고 있다가 거래 정지를 당한 투자자들인데요. 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본 한 투자자의 말 들어보시죠.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이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아니고 세계적인 전류 기업 아닙니까, 삼성. 그렇게 뭐 사기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액 투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회사가 영업이익을 적게 장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사기라고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래 정지가 됐는데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되느냐 이거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절대로 상장
상장 폐지만은 막아달라고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요. 네네. 증권업계에서는 이 상장 폐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투자자 등을 감안하면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낸 금융당국도 상장 실질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16개의 회사가 심사 대상이 됐는데 단 한 곳도 폐지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없다. 네. 하지만 그 16개 회사는 상장이 된 후에 회계 조작을 한 것이고 삼성바이오는 상장을 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네, 다르다. 네, 이번 분식회계 스모킹건 역할을 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일하는 보좌관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채용 때 허위 서류를 낸 꼴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투자자들 입장이고요. 그렇다면은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랑은 별 상관없는 뉴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바로 삼성 때문입니다. 삼성. 네, 삼성은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최고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 이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네, 삼성의 지배 구조를 아주 간략히 얘기해보자면요.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은 이미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은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통합 삼성물산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지배 구조를 확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가량 비쌌는데요. 제일모직을 갖고 있던 이 부회장과 그 일가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죠. 당시 제일모직이 비쌌던 이유가 바로 삼성바이오의 가치였어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이게 뻥튀기라는 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회계 조작이 삼성물산의 감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네. 삼성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 조작이라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 앨론의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CEO는 수십 년간 징역형에 처해졌고 담당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은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홍 기자, 그런데 이번에 사건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금융당국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소회를 남겼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근원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라고요. 우리 자본시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번 사건이 가늠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전국 공항들 대체로 날씨는 좋은데요.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다소 짙게 껴 있어서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행히 비행기 운항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김포공항에서는 국내선 전로선 정상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오전에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비에짓 항공 출발이 지연이 되고 있고 도착 비행기 가운데서는 방콕에서 들어오는 제주항공 2204편이 2시간 정도 도착이 지연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항공은 7시간 가까이 지연돼서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니까 시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와 청주에서 대만 타이베이로 가는 하늘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신규 취항되는데요. 대구공항에서는 매일 오후 10시 20분에 출발하고 청주공항에서는 일주일에 4번 운항으로 오후 10시 40분에 출발하는 운항 일정이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하늘은 맑은 편이지만 어제보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일부 내륙 산간 지역은 현재 영하권의 기온이고 서울도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 0.5도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철원과 파주는 현재 영하 5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고 대전이 영상 1도, 대구 3도 안팎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아침에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 속에 중부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속초, 청주가 12도, 전주와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5mm 안팎의 강우량을 보이겠지만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5cm 정도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0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